스파이크 제대로 들어가고. 오케이. 저번에는 우리가 예전에 같이 풀었던 거에 1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죠. 16번 요거 얘기를 할 때 이거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네. 잠시만요. 약간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어. 예. 그러면은 이미 풀어본 문제지만 한번 네. 본인이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떤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지, 예를 들면은 뭘 물어보는 문제일 것이고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지금 다시 보니까 일단 x를 풀어야 돼. 필수 x의 값을 구해야 되고, 다만 여기 이제 로그 처리, 그러니까 2를 베이스로 한 로그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모든 그 영역에 대해서 로그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로그 자체를 없애버리던가 하는 접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네. 요거의 이 문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럼 딱 하나로 정리하자면 어떤 단원을 묻고 싶은 거 같나요? 단원이요? 네. 단원이면 지수 로그겠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그죠. 로그에 이제 뭘 묻고 싶다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지. 지수 로그 쪽에 로그의 성질?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주 네. 기초적인 성질이죠, 그죠.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지금 덧셈 뺄셈만 있고 사실상. 그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심지어 밑도 똑같잖아요. 그죠. 로그 로그의 2도 그죠.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요런 게 사실은 다 이게 수학적인 구조를 좀 배우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네. 항상 이렇게 배웁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a가 0이 아닌 거, 네. 이게 2차 방정식의 정의.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x 제곱은 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네. 그럼 우리 그냥 이것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죠. 근데 사실은 아. 이 정의에 맞춰 써주는 습관을 갖는 게 네. 수학적으로는 솔직히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이걸 이렇게 쓰게 되긴 하겠지만, 네. 이 문제를 풀 경우에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끔 이 문제는 그렇지만 어떤 문제는 굳이 정의대로 정리하지 않아도 풀리는 경우도 있고 풀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죠. 가장 많은 경우가 솔직히 말하자면 1차 방정식이죠. 그죠. 1차 방정식이죠. 근데 사실은 요렇게 정리해놓고 2차 방정식 이걸 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의에 맞게 설명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여기에서도 로그 2로 밑이 같으니까 네. 얘네들은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로그 그렇죠. 2는 같은 변에 있게 하고, 그쵸. 즉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몰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냅두면 그죠. 좋은 접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한번 그 당시에 우리 승자님은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네. 네, 일단 옮겼어요. 네, 옮겼죠. 네, 역시 문과 수학 고수.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네. 로그의 기초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네. 이제 잘 해결했는데, 네.
단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은 네. 일단 첫 줄은 방금 제가 딱 설명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정의로 했죠. 네, 밑이 어차피 같으니까 네. 당연히 로그끼리 같은 변에 두고 네. 나머지는 그대로 두든지 네. 뭐 굳이 같이 가져가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둬서 근데 이제 사실은 2차 방정식은 보면은 다 옮기고 푸는데 네. 로그 같은 경우에는 요 방정식을 풀 때 네. 로그끼리 두고 나머지 숫자는 또 그대로 냅두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 즉 이것 빼기 2는 0으로 예를 들면 이 네. 부분을 마이너스 2는 0으로 바꾸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2로 두고 네. 로그 2에 x-2분의 3x 플러스 2의 네. 로그 2 값이 2다 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적용한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스텝에서 그 다음 스텝에서 적용을 한 거예요? 오, 어려운데? 어? 그 다음 로그 2를 없앤. 로그 2에 x-2분의 3x 플러스 2가 네. 2다. 네. 그래서 x-2분의 3x 플러스 2는 4다. 네. 라고 한 게, 네.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예. 여기 아래 이거를 또 그렇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네, 이유를 설명하자고 하면은, 뭐 아.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 네. 사실은, 로그의 정의를 이용했다라고만 말해도, 그죠? 딱히 큰일 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까지 해주면 최고죠. 로그 함수라는 건 1대1 함수다 라는 거. 즉 로그 몇이 어떤 값이 나왔다라고 나오면은 네. 그 어떤 모르는 값 네. 로그 안에 모르는 값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거의 로그 값이 뭐 2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모르는 값이 한 값만 나와?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값일 수밖에 없는 거는 로그의 성질이 1대1 함수라는 성질이 중요하겠죠. 그죠.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저기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최대.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해주면 사실은 베스트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만약에 그러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나요? 기억니은 디귿 문제 저기 진위 네, 판단형 네, 문제에서 네, 사실은 그거를 알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고2 모의고사에서는 좀 가끔 나왔을 거예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자주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를 아는지 모르지.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거는 면접 상황이라면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면접 상황? 면접. 구술 면접. 구술 면접. 구술 면접 전형인 상황이라면 네. 이런 설명들이 사실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죠? 뭐 로그는 뭐 1대1 뭐 이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 설명을 했을 때 네. 예를 들면 두 학생이 들었는데 한 학생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AX는 B다라고 하면은 X가 A의 비승이라는 뜻이다. 라고 그냥 설명을 해도 큰일 나진 않지만 그죠. 그 다음 들어온 학생이 만약에 이건 방정식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해의 개수가 중요한데 로그 함수라는 건 1대1 함수기 때문에 해가 하나일 수밖에 없거나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로그의 정의대로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플러스 점수를 그 학생이 더 받지 않겠어요? 심지어 뭐 그 정도 수준이면 낮은 수준을 묻는 경우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 의대가 면접 그 수학 문제가 레벨이 낮은 걸로 유명해요. 진짜 교과서 정의를 잘 알고 기초과목을 잘 알고 그걸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지를 묻는 걸로 유명한 의대가 하나 있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 그게 잘 먹히거든요. 심지어 그게 과학고생도 오는 전형인데도 그렇게 돼요. 엄청 쉽게 내지만 하지만 정말 정확히 설명하고 어디까지 논리적으로 그 얘기를 할 줄 아느냐 그 습관이 되어 있느냐를 약간 보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1대1 함수 성질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방정식을 풀 때니까 그죠? 네. 그죠? 이게 그냥 뭐 로그의 정의만 물어보려고 하는 문제라고 하기엔 방정식 형태를 가졌으면은 네. 어떤 함수의 특정 함수가 특정 값을 가질 때의 x를 묻는 게 방정식이라고 보자면 그죠? 네. 어떤 함수 값이 몇일 때에 그 정의역에서 몇이 나올 수 있냐 네. 그거에 대응하는 정의역 값은 몇이냐를 네. 네. 묻는 게 없냐 하나냐 두 개냐 뭐 몇 개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것까지 설명한다면 당연히 좋아하면 좋아했지 싫어할 면접과는 절대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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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넘어갈 때 있죠. 맨 마지막 x-2분의 3x 플러스 2 이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따져보자면은 수학적으로는 혹시 뭘 따져볼 수 있는지 보이시나요? 따져보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첫 줄부터도 이거는 미리 좀 사실은 생각해 볼 만한 얘기들이 있어요.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로그 함수의 정의역. 즉 로그 몇이라고 하면 그 몇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은 네, 어떤 수들인지. 그 양수만 들어갈 수 있죠. 즉 로그 그죠, 그죠. 0은 정의역. 그죠. 양수. 그죠. 그렇죠. 그죠. 네. 네. 그게 이제 지수 함수 정의할 때부터도 그죠. 그게 와 닿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 문제 볼 때부터도 어떻게 보면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야 되고 요거 때문에 요 앞에 그렇죠. 로그 2의 3x 플러스 2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야 되고 그죠. 뒤에 것 때문에 또 x는 2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근데 또 여기에서 또 논리적인 게 중요한 게 나오네요. 왜냐면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로 결정을 지어야 되나요? 2보다 크다로 결정을 지어야 되나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앞에 거에서 나왔고 뒤에 거에서는 x가 2보다 크다가 이제 정의역으로 그죠. 나왔죠. 네. 그럼 정의역은 둘 중 뭘로 어떻게 해야 되죠? 정의역은 x는 2보다 크다. 그쵸. 그 이어야.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혹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만약에 x가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그 정의들, 그러니까 그 정의들의 조건들을 따지고 보면 x는 양수다. x는 0보다 크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네. 그다음에 x는 2보다 크다이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조건에서는 x는 2보다 크다만 그렇죠. 거겠죠. 방금 설명하신 게 어떤 단원에서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고1 때 배웁니다. 집합명제?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합집합은 또는의 관계라고 그죠. 영어로는 or. 그죠. 그 양자택일의 의미의 or이 아니고 반드시 그 둘 교집합도 중에 하나. 그렇죠. 둘 다여도 상관없는 그죠. 둘 중 하나라는 거. 그죠.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라는 뜻이라는 거. 그냥 네, 둘 다 만족해도 그죠. 되지만.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교집합은 and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의미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이 2보다 크다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요 계산들이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분모에 x-2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다시 네. 그렇죠. 네. 왜냐면 만약에 x가 네. 2를 포함하게 된 경우라면 사실 이게 성립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식 자체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쓰는 수학 시스템에서. 네. 근데 또 사실 여기에서 이제 네. 막 이런 얘기들은 정말 수학적으로 중요하고 좋은 얘기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험 볼 때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쭉 풀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이 90년대의 수능 초기는 진짜 이런 거 안 따지면 틀리는 문제들 많았던 거 알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자이 스토리에도 아직 그런 문제가 실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문제은행들 보면은 그 마더통은 아마 다 실려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네, 네. 마더통 같은 거는 그 진짜 옛날 수능 문제들 보면은 뭐 94년 그렇죠. 진입한다는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문제에서 네. 예를 들면 행렬 문제 나온다. 지금 이제 곧 행렬 배우는 세대가 이제 슬슬 곧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아마 고1이 될 텐데 네. 다시 배우는. 아, 하여튼 네. 그때는 그 진짜 우리보다 어르신인 분들이 본 수능에서는 행렬의 꼴을 얘기해주지 않았으면 행렬의 꼴. 즉 예를 들면은 그 심지어 그분들은 우리는 2x2 네, 그죠. 만 배웠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냥 n by n 꼴로도 배우긴 배웠거든요. 계산은 2x2 시켰지만 그 일반적인 내용은 네. 그래가지고 A와 B 두 행렬의 곱을 얘기했는데 네. 꼴을 얘기한 적이 없으면 함부로 맞다고 하면은 안 됐었어요. 제가 꼴이 뭘 그게 모르겠어요. n by n이라는 행렬이랑 네. 곱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n by k거나 네. 아니면 앞에 m이 그죠. 10개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꼴을 얘기한 적이 없으면 꼴. 네. 그 n by n 그 사이즈 사이즈를 얘기한 적이 없으면은 아예 두 행렬이 곱하는 게 되냐 안 되냐는 성립도 안 한다는 식으로 틀렸다고 골랐어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말하자면 상당히 수학적인 문제였다. 네. 근데 나쁘게 말하자면은 이게 시간 재고 푸는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할 그게 있냐, 시간이 있냐. 그리고 학생들에게 너무 그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자신감 상실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 거. 그렇긴 한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뭔가 코드를 짜거나 할 때는 네. 굉장히 중요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게 왠지 뭐랄까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네. 제가 뭐 n by n의 행렬을 n by n 행렬을 기반으로 뭔가 곱해야 되는데 그 곱하기 뭐 앞에서 곱하든 아니면 뒤에서 곱하든 어떤 변수가 그 사실 사이즈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정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그 방금 말씀하셨던 꼴이 딱 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무조건 오류를 반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이러한 어떤 행렬 연산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몸에 체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딱 오류를 보면 왜지? 하고 되게 엉뚱한 데서 많이 헷갈려 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썼는데 왜 오류가 나지? 근데 만약에 그게 뭔가 되게 이렇게 체화가 되어 있으면 내가 잠깐만 아웃풋이 이건 이렇게 되면 뭐 좀 오류가 생기네. 약간 이런 거를 금방금방 알아차릴 텐데. 네. Let's make a fresh start.